자, 건강검진의 두 얼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지가 이렇고요. 현명한 당신도 몰랐던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있습니다. 에디터라는 데서 나왔고, 마스모토 미스마사 이분 이제 일본 의사죠. 네. 한의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모토 미스마사는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래서 의료생업 대표도 했었고요. 이분 얼마나 고혈압 환자를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웃음과 건강, 군자는 의사를 멀리한다. 그것도 나오죠. 논어에 개씨가 약을 보내니까 공자가 내 이 약 성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사양하는 내용이 있죠. 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곤도마사토나 아보도오루 교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랑 일본이 되게 비판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서양학에 대해서. 건강검진의 두 얼굴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대사증후군 검진. 대사증후군이 뭡니까? 원래는 신드롬 X라고 불렸죠. 메타볼릭 신드롬이고. 그래서 이제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합쳐진 게 이거죠. 건강검진의 두 얼굴이 출간된 지 5년 지났다. 그 사이에도 건강진단의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으로 향상되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는 어처구니 없게도 대사증후군 검진이란 것까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한창 이때쯤 좀 있었죠. 2010년대 이때쯤. 국민들은 더 불안해졌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모자라는 돈을 의료비에 쏟아붓게 되었다. 저 대사증후군 학교 다닐 땐 들어본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대체 이 나라 일본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대사증후군 검진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나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아서 복부비만을 줄여가지고 비말 탈출해서 이렇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거 좋아지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좀 뭉뚱거리는 거. 예전에 성인병이었잖아요. 이게. 성인병이란 말이 웃기죠. 성인이란 게 다 걸린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이거 안 걸린 사람, 고혈압이나 당뇨 안 걸린 사람 성인이 아닙니까? 웃긴 거죠. 말 자체가 웃긴. 물론 이제 그 말 자체도 일본에서 나왔겠죠. 그런데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과학인 양 선전하고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민에게 검진 받기를 강요하다시피 한다. 검진을 받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세금까지 써가며 검진받을 것을 재촉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가지 않느냐고 위협하는 듯한 우편물을 발송한다. 저도 왜 그런지 참 건강보험공단이 참 웃겨요.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거나 돈으로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안 갔기 때문에. 그 결과 검진에 떠밀리는 국민은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된 기준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상 있음의 결과를 받아들이고는 더욱 불안한 마음의 정밀 검사로 치닫는다. 그런데 또 이 정밀 검사라는 놈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왜 수상한지는 본물 참조하기 바란다. 이쯤 되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도 여간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운운하며 의료비의 대표적인 증액, 건보 재정의 지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도 쥐꼬리만한 연금에서 의료비를 쥐어짜내야 한다. 하지만 전국의 의료기관은 정부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고마운 제도인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엉터리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운동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는다.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래서 최근에 정보 및 동향을 새로 추가해 정부판을 내게 됐다. 장수하려면 건강검진 받지 마라. 이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대가 됐다. 그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어찌 보면 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만 든다. 저는 사실 보험이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공포 마케팅이잖아요. 건강검진 결과 또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느낌이다.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더 단명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다. 왜일까? 첫째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걱정은 부정적인 사고다. 부정적인 사고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물론 건강검진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로 검진 결과를 보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보자. 약 20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치는 220mg 데시리터죠. 이상하리 많지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혈압약이나 좀 당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20이나 230이 너무 높다면 불안해하는 것이다. 250쯤 되면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벌벌 떤다. 필자의 병을 찾는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콜레스테롤 공포증에 걸린 것만 착각마저 든다.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필자는 진료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250이든 300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이요? 그런 건 처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혈압도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진료실에서 혈압을 잰 뒤 혈압이 140에 88이 수축기고 뒤에 이 연기죠. 시톨릭 이런 다이아스톨릭 88이네요 라고 하면 140이나 된다고요? 그렇게는 높아요? 저는 어떡하죠? 하는 식의 반응입니다. 140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140은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높다고 야단법석이다. 요당 수치, 혈당 수치, 간장, 신장, 골밀도 수치, 그 외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그 대부분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을 것이다. 의사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고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의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오랜 세월 그래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며 당연하다는 듯 약을 처방했다. 혈압도 약으로 낮춰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한센병 환자는 예전에 그거죠. 문둥병 예전에 격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 엑스레이 사진도 필수적으로 찍었다. 그런 모든 것 정상적이지 않는 일을 오랫동안 저질렀다. 지금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이 이 책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줬다. 이는 의사만의 잘못이 아니다. 의사를 가르친 대학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의학교육을 했다면 이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교수들도 의료기관의 의사처럼 똑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치게 되었을 테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섰을 때는 한 번쯤 일일이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나 대학만의 책임은 아니다. 언론도 책임이 있다. 국민이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언론 매체에서 나온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얻는 정보가 잘못됐을 때는 나라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국민이 콜레스테롤 말을 알게 되었던 것도 분명 언론 매체를 통해서일 것이다. 그 언론 매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1980년대까지는 몰랐죠. 사람들이 거의 다. 콜레스테롤 발음도 못했을 거야 아마. 아니든 잘못된 정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언론은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의도로 공개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해 본 다음에 보도해야 된다. 한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대학 교수가 한 말이니까 맞겠지 하는 심정으로 보도한다. 그 결과가 국민의 콜레스테롤 공포증을 유발하는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일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이다.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보다 걱정하기 때문이 아닐까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사실 정도는 필자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처럼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일부러라도 걱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또 실제로도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 몸에 대해 무서울이 많지 걱정한다. 걱정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몸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사고로 바뀐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은 것일 뿐인데 기겁을 하거나 혈압이 조금 높은 것뿐인데 호들갑을 떨고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를 잡고 식욕이 조금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내 몸 어딘가 암이라도 숨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에 휩싸인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강한 존재다. 그리고 아무리 아등바등해야 수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니 아등바등함으로써 오히려 더 짧아진다. 그러니 좀 더 당당하게 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건강을 해치기 쉽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한다. 건강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우리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필자는 이 말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 책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배웠으면 싶다. 긍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다. 언제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의료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불필요한 의료에 돈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가도 알 수 있게 된다. 의료는 결코 돈이 적게 들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귀한 돈이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의료비로 적잖이 낭비되는 예를 매일 본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